입시 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입시 우문현답의 주제는요, 약간 쓴소리를 겸하게 되는데요. 논술 전형 합격률 4%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일단 개괄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논술 전형에 대한 디테일한 꿀팁은 선생님이 또 다른 이제 강의에서 따로 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논술 전형이 구체적으로 뭐 등급합이 어떻고 어떤 학교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논술 전형을 쓰기 전에 정말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논술 전형을 주로 쓰는 상황이 역전을 꿈꾸면서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첫 번째가, 자, 논술 전형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필살기다. 네가 정시로 그 대학을 갈 수는 없는데 논술로 그 대학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 또 2번째가 수능 최저만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합격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이 이야기 굉장히 많죠. 내신 4등급, 5등급 이하도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또 낮고 등급 간 격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구간차가, 그래서 내신이 부족한 친구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등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 귀를 통해서 여기저기 이런 사교육 시장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같은 사교육에 있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 직설적인가요? 눈만 높고 실력은 부족한, 사실 실력은 형편없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대거 지원을 합니다. 우리고 우수수수수 떨어지죠. 여기 나와 있는 이 3가지 말이 거짓말이냐? 거짓말은 아닙니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 말의 포인트를 잘못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눈만 높고 실력은 모자른 이런 친구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운 수시카드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보세요. Get the real.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는 2017학년도 논술 전형 기준인데 이제 사실 3년치를 다 모았어요. 서울시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면 서울시 고교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고교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위 11개 대학 기준입니다. 11개 대학. 근데 주로 이제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들이죠. 뭐냐면 논술 전형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에요. 최근 3년 동안. 보입니까? 보이냐고요?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평균 4%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이라고요. 이 말. 불합격률이 96%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현실 직시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논술 지원을 할 만한 상황인지, 혹은 논술을 지원하는데 바른 준비를 하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생각 좀 하고 제발 좀 지원하세요. 96%가 떨어진다는 게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제가 논술 얘기만 나오면 너무나 속이 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 그냥 저 대학 가고 싶어. 근데 여기 내신이 모자라도 수능 최저만 돼도 그 대학 붙을 수 있대. 아니면 논술 조금만 준비하면 그 대학 갈 수 있대. 아니에요. 96%가 나가 떨어지는 정말 거지 같은 전형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왜 96%나 떨어지고 있냐면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우린 도대체 왜 논술에 실패하는가? 첫 번째, 아까 했던 얘기죠.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수능 최저만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허황된 소린데요. 수능 최저 C기나 맞춰야 됩니다. C기나요. 보세요. 논술 전형에서 불합격한 이유를 이제 M사에서 이 치수종합반, 그 입시에 실패한 친구들이죠. 치수종합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77.3%가 제 수능 성적이
최저가 안 돼가지고. 뭐 논술이 부족했어요. 14.5%. 내신 성적이 부족해서요. 1.9%밖에 안 됩니다. 수능 최저만 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시기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거꾸로 대학별 조사 발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크게 3개 학교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실래요? 세계암 6등급인 서강대 같은 경우는 35% 지원자 대비, 중앙대 30%, 인문 30, 자연계 28.9%, 경희대, 네, 이거 이제 경희대는 학과별로 전부 다 공식 자료를 다 발표하다 보니까 23.8에서 56.8, 자, 자연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슷한 수치로, 여기가 두 개 합, 이제 인문은 4, 자연은 5인데 지금 최저를 맞춘 비율이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그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된다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시기나 맞춰야 된다고요. 우리 포마스쿨에도 이제 논술 준비를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개탄을 금치 못하십니다. 그렇게 수능 최저를 강조하는데도 실제로 수능 원서를 6개, 논술 전형 6개를 쓰고 나면 실제로 논술을 보러 갈 수 있는 시험이 수능 후에 한두 개뿐이 안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자기가 자기 실력을 자만했는지 혹은 끝까지 수능 준비를 열심히 안 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수능 최저를 맞춘 곳이 한두 군데 내지는 수능 최저가 없는 데밖에 논술을 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수시카드를 6장 그렇게 날리게 되니 결국 할 건 재수, 반수 내지는 정시로 원치 않은 대학.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고는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데이터로 준비하는데 정말 속상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된다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시기나 맞춰야 돼요. 알겠죠? 학교별 수능 최저 몇 가지 이제 라인이나 이제 학교별로 이런 대학은 정말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의미 있어. 이 대학은 수능 최저 맞추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등등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다른 논술 꿀팁 강의를 이제 준비를 곧 할 테니까 거기서 알려드릴 텐데 일단 오늘은 이 전체적인 이야기요. 두 번째, 내신 4, 5등급 이하도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숫자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거짓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또 보여드릴게요. 두 개 학교인데요. 내신이 비교적 많이 반영되는 학교, 그리고 자 건국대 40%, 그리고 이제 경희대 21% 반영되는 이제 두 개 학교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논술 이렇게 모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이 얘기죠. 등급 간의 격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 여기 건국대 같은 경우도 봤더니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1.2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 차이 나다가 6등급과 7등급 사이에서 구간차가 72점. 그러니까 6등급까지도 지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도 등급차가 약간씩 이제 물론 건대보다는 좀 많이 났지만 어쨌든 여기 4등급에서 5등급까지도 엄청난 차이가 안 나다가 5에서 6에서 넘어갈 때 확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5등급까지도 괜찮다더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맞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진실이에요. 그런데요. 결과를 볼까요?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합격한, 그러니까 분명히 6등급도 5등급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 건 데이터성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결과를 뚜껑을 열고 봤더니 평균 성적을 봤더니 보세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경희대 홈페이지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5, 6등급 합격생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해요. 압도적인 비율로 2, 3, 4등급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선생님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5, 6등급 대 학생들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논술에 내신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균일하게 내신 이 분포가 나와야 되는데 왜 2, 3, 4등급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이 합격자 분포가 드러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논술은 하늘에서 떨어진 시험이 아니라고요. 무슨 별난 시험인가요? 교과 과정에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논술에 합격하려면 여러분들 교과 과정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수능,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신 실력, 그리고 거기에 논술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내신이 5등급, 6등급 미만이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과 과정을 똑바로 밟아오지 않은 거고 논술 시험을 보기에는 실력적으로 무리가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내신 성적이 부족해도 다시 한번 데이터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교과 과정에 대한 올바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 내신 성적과는 무관하게 써도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그 말을 이렇게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라는 건 교과 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을 위한 그런 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행여나 안 좋더라도 자, 수능 성적이라도 아니면 수능 성적이 좀 모자랐더라도 학교 내신 과정을 잘 밟아온 친구들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한 전형인 겁니다. 즉 논술에 의지해서 어떻게 막 내신이나 수능이 안 돼도 논술이면 된다, 수능은 최저만 맞추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논술에 의지할 게 아니라 바른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내신도 모자라고 수능도 안 되는 친구는 그러면 논술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험이 아니라고요. 논술만 하면 갈 수 있는, 논술 준비만 좀 하면, 그리고 수능은 최저 한 2개 과목만 해가지고 짝짝 이것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붙을 수 있는 성향의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목청이 터져라 얘기하고 싶은 건 논술 준비도 바르게 공부해야, 무슨 논술을 별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국어 공부, 탐구 공부 올바르게 해서 붙을 수 있는 전형이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역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뭐라고 해놓고, 그렇죠? 그럼에도 다시 논술.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정시 올인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혹은 논술에 관심이 있긴 한데 정시 쓸까, 논술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친구들에게 정시 올인의 리스크를 감소해 준다. 이런 친구들에게 논술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과목 1등급도 정시로 갔을 때 올킬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거든요.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전년도 2018학년도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첫 해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끔찍한 결과 보이나요? 지금 빨갛게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이 친구가 국수탐 100분위가 93.3이니까 거의 전과목 1등급 플러스 2등급 하나, 내지는 전과목 1등급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온 친구인데, 지금 화면상 약간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강대 경영학부 불합격, 가군에. 나군에서 연대 중어중문학과 불합격, 다군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 불합격. 올킬 당했습니다. 전과목 1등급 나온 친구가요. 사실 이해도 되는 게, 전과목 1등급 나온 이 친구가 도대체 이 서강대, 연대, 중앙대를 쓰지 않고 또 어딜 쓰겠어요? 좀 애매하죠, 더 밑에 급 대학을 쓰기에는. 그러니까 정시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 올 1등급 나온 친구도 100분위 소수점 싸움, 그 다음에 쓰진 않았지만 눈치 작전, 그리고 그의 약간의 변수들까지 계속 미묘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려서 이 변수가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등급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라면 또 하나의 정시 전형 준비가 된다고요. 거기에 상위권 이과생이라면 당연히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가형 21번, 29번, 30번 트렌드가 요즘 완벽하게 수리논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수리논술이 수능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교과 과정을 따르고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당연히 논술 시험도 볼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다고요.
심지어 저희 대표 강사님께서는, 포마스쿨 대표 강사님께서는 최근에 치러진 모의평가 시험지를 보시면서 여기서 한 4문제는 그대로 대학교의 기출문제로, 아니 그 대학의 논술 문제로 내도 상관이 없겠다. 그냥 그 문제 그대로 뜯어가지고 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입니다. 또 과학 논술이 포함되는 경우도요. 2과목 수준으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학교도 있지만 꽤 상당수 학교가 과탐 1 수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문제를 독해내는 능력은 좀 필요합니다. 과탐 문제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서술적인 포인트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본적인 지식은 별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탐 준비, 과학, 그러니까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명 공부하시면서 준비했던 내용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특히 이과생들은 수학과 그리고 과학 중심의 또 다른 정시 전형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열심히 수학, 과학 공부를 했던 친구들에 한해서는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지원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슬픈 얘기지만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육논술을 쓰는 친구들 그리고 논술 학원에만 의존하는 친구들이 있는 바로 양민 지원자들이요. 순진무구한 친구들, 제가 아까 그렇게 소리치면서 얘기했던 그 96%에 해당되는 그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즉 수시 전형상으로 쓸 게 없는 거예요. 내신이 지금 다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수시는 써야 되겠고 남들 안 쓰는 수시 자기는 안 쓰긴 뭐하니, 종합전형, 교과전형 쓸 것도 없고 그냥 논술 전형을 그냥 쓰는 친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수능 준비도 똑바로 안 하고요. 논술 학원 일주일에 1번, 2번 가가지고 논술 학원에만,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올바른 학습, 바른 학습을 해야 되는데 논술 학원에만 의존을 한다거나 그런 양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다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률은 사실상 3대1에서 4대1 정도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 논술 전형이 정말로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죠. 논술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술은 거듭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개의 시험이 아니에요. 바른 학습을 하십시오. 올바른 공부를 하세요.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절대 별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능 최저 C기나 맞추셔야 됩니다. 수능 공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세요. 내신이 낮다. 그럼 자신의 기본기가 모자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기본기를 채우세요. 논술 준비를 한다고 거듭 얘기합니다. 어려운 문제만 주구장창 풀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기출문제 몇 개 어디 가서 특강 듣는다고 기출문제 이렇게 뭐 어디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어디 무슨 기출문제 특강 앉아서 듣는다고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논술 합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신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논술 전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률이 낮은 또 하나의 정시 전형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려있는 수시 모집에서 6장의 카드를 그냥 별다른 준비도 없이 허황되게 혹은 주변의 말에 혹해서, 일부 사교육업체의 말에 혹해서 날려버리는 게 너무나 속상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고요. 논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이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채우신다면 분명히 우린 논술을 통해 역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구체적인 논술 꿀팁은 다른 이제 논술 특강, 논술 입시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